좋아요. 예, 101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국민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온 것들에 대한 대통령이 응답하는 기자회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새해를 맞아 밝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겠다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정치권이 도약하는 미래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오늘 회견은 불통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3년은 정치가 실종됐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나 혼자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하는 통합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실현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형상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넷째, 나라의 미래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같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제가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린 만큼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인사 재편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밝히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첫 해를 보내면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경제팀과 법무부, 교육부 등등에 대한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역량을 갖춘 이들로 탕평 인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당시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웠던 기초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가 집권당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곱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군사대국화 경향도 명분을 잃을 것이고, 그러면 동북아의 안정도 뒤따를 것입니다. 5.24 조치의 완화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새해에는 소통의 정치,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분명히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의 모든 의혹은 특검으로 넘기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2014년 정치권의 3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증오와 적개심의 정치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원적인 처방으로 정치 불신과 부착의 원인, 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구도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비와 시대 정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정세 대응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 국회 교류가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초당적인 공동 대응으로 남북 국회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국주의 재무장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견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난 1년간 그 차이점을 아무런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이사 조치를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 대표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임금, 노동, 그리고 복지 부담,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 등 사회 경제적 의제들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는 여야정을 비롯한 재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논의기구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와 미래로의 전진을 선도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회복 그리고 새로운 정치라는 3대 과제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일할 권리라는 3대 비전을 시대적 의제로 선도해 나감으로 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새 정치에 부응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역사인식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지켜내고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권의 편향된 역사인식이 빚어낸 창극인 친일미와 독재 찬양 교학사판 역사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했던 일부 학교들마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강력한 항의로 줄줄이 채택을 철회하거나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노도와 같은 시민들의 분노는 역사전쟁 운운하며 엉터리 역사 왜곡 교과서를 통과시킨 정부 여당에 대한 유nom한 질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민의 힘이고 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건강한 시민과 학부모들의 양심, 재학생과 동문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불의한 권력의 역사 왜곡 시도를 자발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교육을 막아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의 힘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확신하게 됩니다. 끝으로 역사 선생님들의 뜻과 무관하게 역사 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당한 외압의 실체는 누구고 의도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내고 당 역사 왜곡 교과서 진상조사단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강력한 근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대통령에게 꼭 듣고 싶은 것의 리스트는 굉장히 길 겁니다. 철도도 있고 원전, 남북한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듣고 싶을 겁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은 뉴스 중에는 아무래도 특검이 있을 겁니다. 대선 부정, 특검 실시, 대통령 책임이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숨진 40 먹은 남자, 그리고 세상이 애써 그의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난해 6월 원세훈 원장이 기소된 직후 국정원 IO가 최근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 이것도 국민의 눈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국정원 IO는 개인적으로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또 개인적 일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에 복수의 작전이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라인은 청와대 곽상도 사정수석 라인, 두 번째 라인은 조영 총무비서실 행정관 라인, 그리고 국정원 단위의 작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IO의 폐해도 함께 드러나서 국정원 개혁이 미완의 작업임이 스스로 즉각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에 눌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휘둘리고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법원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피의자인 국정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수사, 공판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지난 12월 3일 합의했던 대로 즉각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여야가 상설특검에 합의한 마당에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에 대해 특검을 즉시 논의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정원 특위 개혁안 관련입니다. 개혁안도 미흡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에서는 휴대폰 감청, 변호인 접견 금지 등 이 개혁안을 뒤흔드는 방안이 앞다퉈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권은 정치 개입의 피의자인 국정원의 대변인이 되려고 하는지, 개혁안만 나오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지, 정작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남대준 원장이 시사한 2015년 남북 통일안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외초법과 편법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외초법이 갑자기 내년 예산 통과와 연계돼서 연말 전국을 뒤흔들게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국회가 오전에 미래 순환출자 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즉시 이에 반대되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차분하게 얘기했다면 외초법의 문제를 줄이거나 제한적 특례법으로 만들어서 좋은 방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당에게 이렇게 강요한 게 누군지, 야당이 동조한 경위는 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쪽지, 편법 예산 문제를 보면 한 가지만 봐도 이런 예산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말로만 잘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말로만 국민의 혈세 운운하지 말고 예산 문제를 고치고 또 고쳐야 할 것, 청와대의 생각이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치권이 너무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법의 기초입니다. 공약을 밥 먹듯이 여기고 말 바꾸기가 아무렇지 않게 진영 논리에 갇혀 행행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이런 불감증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당은 새로운 약속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이라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의 공약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첫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최근의 물가 불안,
주택 문제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우리 서민의 주거 문제의 전세 대란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그리고 수원시 등 내부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전세가가 매매 가격이 70%를 넘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71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보다 훨씬 더 절실한 민생 문제였던 대표적인 민생 문제였고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전월세 상한제법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야당이 저 조경 때부터 통렬히 반성합니다. 지금 전월세 상한제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야당이 결심하면은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14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민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현재 3번 연임이 가능한 방역단체 연임을 2번으로 줄이고 방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업으로 등록하거나 런닝메이트로 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별광역시 구입 폐지와 방역단체장 연임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지방자치제도 안은 설날 떡국으로 차례상을 차리자는 가족들의 의견에 난데없이 피자를 들고 차례상을 차리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 공약을 물타기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전이자 정상화를 비정상화로 만드는 권모술수입니다. 한마디로 여야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국민들이 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히려 논두렁이는 잡초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 이번 기초의 폐지는 기발한 발상이라기보다는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 운운하며 물타기하지 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들어 박근혜 대통령님과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 4대 중증 질환 공약, 전시작자권 환수 공약,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고교 무상교육 공약 등 주요 공약을 모두 파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선 때 공약은 왜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대의 역사 구테타 일막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 실패한 역사 구테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학서 교과서는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었습니다. 친일 혈액형을 갖고 독재는 근대화의 필연이라는 독재 옹호 외피를 두른 이 괴물을 잉태한 것이 뉴라이트라는 반지성적, 반이성적 학자 집단이라면
이 괴물을 살찌워 세상에 내보낸 것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배용, 유용익과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을 한국사 관련 기관의 수장으로 앉혀서 한국사 교육의 심장부를 뉴라이트가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관료 출신 서남수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은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에 몰두해 국가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 셋은 학교 현장을 물랑케 하고 우리 역사를 어지럽힌 죄로 당장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회로까지 이들을 불러 확성기 노릇을 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날 이 시간까지도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 차원의 사과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낯뜨거운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학사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문제 제기한 많은 분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내가 자진해서 일본군을 따라다닌 거냐? 이렇게 절규하고 국민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고발한다는 말입니까? 정신대 할머니와 국민의 민심을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오래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교학사가 국민의 마음속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처참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괴물을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괴물을 기르고 살찌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엄히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녔고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고정히 긍정해서 체결했다고 하는 교학서 교과서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이 친일 정당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묻고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필요한 이유가 철밥통 철도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과도한 복리후생 비용 등 방만 경영 때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레일 내부 문서의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코레일에서 수서발 KTX로 자리를 옮기는 전직자에 대해 임금을 10% 더 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복리후생도 더 강화하겠다고 그 최종 계획서에 들어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밥통 때문에 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해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필요하다는 그 주장들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주장이었습니까?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적자 노선을 지킬 KTX 영업이익을 직원들에게 유인책으로 사용하면서까지 KTX 수서발 주식회사의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대기업 재벌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 이남종 시민의 분신과 관련해 경찰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거대한 국가 공권력의 오남용,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항의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족 대표와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서도 없는 신상 비관이나 생활고 보험 사기 논란이 퍼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등 과거 7,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입맛대로 수사 결과를 조작해서 쌍팔년도 수법을 자행했습니다. 망자를 모독한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정권 보유 활동에 망자의 죽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죽음을 애통해하고 망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왜곡 시도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 지역구 그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30% 추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정말 이 법안에 동의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구 선거에 여성 30% 이상의 공천 의무화를 이미 당헌 당규에 규정을 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바란다면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여성 30%의 공천을 의무화하도록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제 새누리당이 구의회 폐지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뒤집어 보면 시군 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의 대선 공약의 파기를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꼼수 그만 부리고 국민께 약속했던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은 더 이상 못 지키겠다고 솔직히 선언하고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에 북한의 금강산 댐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한 평화의 댐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밝혀졌던 것은 200억 톤의 물폭탄 운운하면서 국민을 위협했던 결국은 정권 차원의 사격이었다는 것이죠. 진실은 가려진 채 권력이 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가 권력의 이러한 사기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그랬고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행히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를 선택했던 16개 학교 중에서 상상고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선택을 철회했거나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상상고도 오늘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역사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남은 과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 권력의 사기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권력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진실이 권력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결의에 의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중일 때 당의 입장과 당의 당론들을 모으는 사전 절차로서의 국내 정치개혁특위를 활동시켰습니다. 이번에 정치혁신 실행위원회에서 대표님 사무총장의 뜻을 받아서 당내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최근 우리가 가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는 광역 시 기초의원 폐지에서부터 또 일반 기초의원 폐지를 난사하게 주장하면서 저희 입장을 좀 유연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로 기초의원을 폐지한다든지 그런 일몰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장기적 과제에 비춰서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치혁신 실행위원회에서 더 분명하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를
기존 단체, 기존 제도를 존치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더 분명한 입장을 더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이 기초의원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 또는 전반적인 기초의원 폐지, 그리고 또 여기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폐지되는 경우에 광역의원의 수를 일부 확장한다는 이제 그런 여러 그 논의의 스펙트럼들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치 선거제도로서 기왕에 논의되고 있던 선거구 획정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도의 도입 범위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지만 장기적 과제로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도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도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의원 수와 동수로 확대하는 방안, 석패율제도, 비례대표 인선을 위한 정당 내부 설치 개혁 문제 이것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논의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해서 받아들여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내 입장을 분명히 실현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내 정치개혁특위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인선을 좀 중복시키기 위해서 윤우덕 의원과 문병호 의원이 같이 공동 활동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와 함께 정당 정치개혁 완전한 상향식 선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 내부의 선출제도, 그리고 당비제도, 또 정당 보조금을 단일화하고 최근에 출판기념회 등 유사 후원금 제도에 대한 일탈을 정치 자금법의 기초에서 일원화시키는 그런 방법들 이것들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재현 국회 정개특위 간사께서 보고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들 또 우리 최고위원들 또 우리 유정권 우리 위원장까지 다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에 관련된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가 다 드렸습니다만 학교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연임을 축소하고 특별광역시 기초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가 고립당을 연임에 입도하는 것이 골자로 어제 발표했죠.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으로 파기선언으로 시도이며 국민 여론을 거슬리는 국민 물질적 교육자체 근간을 흔드는 발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초의원, 단체장이란 정당 공시대 폐지를 통해서 기초의 단체가 중앙정책 관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연초가 시작되자마자 취임 1년 단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선 공약으로 파기를 군부를 펴고 있는 것이죠. 정당전 폐지의 물타기 아닌 그것도 초헌법적 꼼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의회에 두도록 하기 때문에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한 바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임함으로써 지방의회 선거권은 국민 헌법상 기본권임을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를 두지 않고 광역의회 지역 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서 기초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벌이 의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 폐지를 이행하는 요구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연초 조사된 수많은 여론조사가 봤듯이 기초 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적어도 60% 이상 70%를 근 5, 6년에 걸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국민들은
그런 목소리를 보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교육을 정치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정책 중립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교육감에 대한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제를 주장하면서 정당에 대한 공천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강행시켜서 통과시킨 교학사 교과서를 제출한 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 집단 반발을 일으켜 교육 현장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 자치마저도 정당에 예속시키는 교육 자치의 훼손 시도는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권과 지방에서는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 공천 폐지 후 대안 마련에 여야 모두 지혜를 갖게 할 시점입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여성 관련 할당, 여성에 대한 정치를 어떻게 배려할 것이 아니라 공천제를 폐지를 전제한 대안 마련에 노력할 시점이지 지금 공천이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새누리당은 이런 것 같아요. 공천제를 국민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키냐 그런 프레임에서 정당 공천 폐지 대 기초의 폐지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물타기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아주 불순한 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해야 될 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일 화요일에 교육자치에 관련된 공청회를 우리 안양 전체 이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제1소회가 오후 2시에요. 그리고 목요일날 2소회가 교육자치와 선거의 획정과 관련돼서 2소회가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열린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오늘 2시에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먼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지난 연말까지 1차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번 1월, 2월 달에 2차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1월, 2월 달에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 목표는 비정상적인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론화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법을 어기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국정원법의 유래를 보면은요, 1961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과 국민의 반대가 거세서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국내 보안 정보라고 하고요. 가로 열고 대공, 대국가전복 이렇게 두 가지만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득을 했습니다.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 대비 활동을 할 테니 양해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것이죠.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 놓고 중앙정보부는 전방위적인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추악한 정치 공작까지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탈한 국정원의 정보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번 지난 연말에 국정원법의 IO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내부 규정을 통해서 활동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1월 국회에서 이러한 직무 범위를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관한 정보 수집이나 개입 행위, 또 성남시장의 개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개입 행위,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현행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차별적인 국내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정보라는 말씀드리고, 근절되고 명백한 대책을, 확실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개입하는 활동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당선자가 누구가 될 것을 예측하는 그런 보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전부 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의 활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난 연말에 그 IO에 대한 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에 두었고 내부 규정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후속 조치로 지켜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드릴 것이 이 정보기관으로부터 집행권과 집행작용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보기관이 이 집행권이나 집행작용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집행작용이나 집행권은 행정부처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이나 보안점검이나 수사 이런 것들은 집행작용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정부처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국정원이 행정부처처럼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은 행정부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보좌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 체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국회법이나 각종 법률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행정부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독재정권, 고려시 정권 시대의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시스템인데 이것들을 민주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이번 1월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정상적인 민주시대에 걸맞는 선진화된 국정원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고 중에